제일 먼저 축소 명령어 집합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용어는 영어로 Reduced Instruction Set 컴퓨터를 거의 직역하다시피 번역을 한 건데요. 명령어 집합을 줄인 컴퓨터 이런 뜻이죠. 명령어 집합을 줄인 컴퓨터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 축소 명령어 집합 컴퓨터가 어떤 배경하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하드웨어 구조적 특징인 이 명령어 파이프라인하고, 그리고 분기 예측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식 컴퓨터가 만들어진 이후에 컴퓨터 구조가 어떻게 개선이 되어 왔는지 그 개선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소자도 없었을 때는 진공관이나 트랜지스터로 만들었었는데, 그러다가 반도체 소자가 만들어지면서 집적 회로가 됐죠. IC,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적도가 계속 올라갔어요. 집적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프로세서 구조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이 명령어 집합은 그대로 두고 호환성을 유지를 하죠. 그러니까 기존 프로세서의 그 명령어 집합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자꾸 추가하죠. 비트도 늘리고 새로운 명령어도 추가하고 해서 계열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1장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세서 비트 수가 확장이 되죠. 프로세서 비트 수가 처음엔 8비트 프로세서였다가 16비트가 됐다가 32비트 이렇게 점점 한 번에 처리하는 데이터 비트 수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명령어들을 추가하는데, 고급 언어가 표현하는 문장, 쉽게 얘기하면 C 프로그램이죠. C 프로그램 언어에 있는 문장을 기계 명령어, 하나의 기계 명령어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이런 명령어들이 이제 자꾸 추가가 되죠. 그래서 포인터 연산이라든지 간접 주소 지정 방식, 그리고 주소 지정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인덱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명령어들이 자꾸 들어갔어요. 프로세서에 새로운 명령어들이 추가가 계속되는데, 물론 기존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명령어들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복잡한 명령어들이 자꾸 들어가고, 또 주소 지정 방식도 복잡한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도 1980년대 초반에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명령어 사이클을 보면은 명령어 패치하죠. 인스트럭션 패치하고, 그 다음에 뭐하죠? 실행하죠. 그 다음에 실행 단계, EX 단계 이렇게 있는데, 이런 명령어 사이클을 반복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패치하고 실행하고 이걸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동시에 하게 만드는 거죠. 동시에 패치를 해서 데이터를 갖다 놓으면 실행부는 실행하고, 그 사이에 이 패치는 다음 명령어 또 갖다 놓고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것을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도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쭉 개선이 되다 보니까 개선된 결과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그 IBM에서 만든 펜티엄 계열의 프로세서들이에요. 그래서 고급 언어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해 놓고 보면은 기계어 명령어 수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고급 언어 프로그램을 적은 수의 명령어, 기계어 명령어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프로세서 구조가, 하드웨어 구조가 이제 복잡해집니다. 제어 장치를, 하드와이어드 제어 장치를 쓰지 못하고 마이크로 프로그램 제어 장치를 씁니다. 이 마이크로 프로그램 제어 장치는 제어 신호를 메모리 칩에다가 넣어놨다가 그것을 읽어낸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프로세서 동작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더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게 목표인데, 이 구조가 복잡해져서 프로세서 하드웨어 처리 과정이 너무 복잡해져서 결과적으로 이 동작 속도가 느려진 이런 단점이 생긴 거죠. 성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쭉 개선되다가 그 후로는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이렇게 더 이상 평평해지는, 더 이상 그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구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 실행 특성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CPU에서 실행시켜 가면서 프로세서에서 실행시켜 가면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지, 어떤 명령어를 자주 쓰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하나씩 가져다가 실행하면서 지금은 무슨 뭐 연산 명령을 실행을 했구나. 그 다음에 또 주소 지정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주소 지정 방식을 많이 쓰는지, 이런 그 다양한 관점에서 이 프로그램 실행 런타임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를 이제 여기다 정리를 했는데요. 이 프로세서에 복잡한 명령어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복잡한 명령어들을 이렇게 추가해 놨는데, 이거보다는 단순한 명령어들을 훨씬 더 많이 쓰더라 이거죠. 복잡한 명령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갖다가 100번 중에 한 서너 번 쓴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95번 정도는 이 단순한 데이터 전달 명령어, 이걸 훨씬 더 많이 쓰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배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뭐 인덱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명령어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 배열 데이터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 단일 변수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int x 이런 식으로 변수 하나짜리 만드는 거, 이런 게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배열 데이터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런 단일 변수를 처리하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배열 데이터를 처리하더라도 그 안에서 단일 변수를 써가지고 배열 데이터를 옮겨다 놓고 뭐 계산을 한다거나 이런 게 훨씬 많으니까 단일 변수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명령어들을 실행하더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주소 지정 방식도 복잡한 것도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런 걸 도입한 거는 이제 언어 고급 언어에 있는 어떤 그 포인터 연산이라든가 포인터 간접 연산, 이런 것들을 하나의 명령어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을 했다 그랬죠. 근데 이것보다는 이제 단순한 주소 지정 방식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이 서브루틴 호출입니다. 서브루틴 호출할 때 이 파라메터를 스택을 통해서 전달해요. 또 리턴 어드레스, 돌아올 주소도 스택에다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스택을 쓴다라는 거는 메모리를 쓴다는 거죠. 기억 장치에다가 데이터를 기록하고 복구하고 하는 거를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브루틴 호출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분기 명령어가 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명령어 파이프에서 인스트럭션 패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행하고 EX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이걸 동시에 한다 그랬죠. 동시에 패치에서 명령어들을 갖다 놓으면 여기서 얘는 그 실행하는 동안에 다음 데이터 먼저 갖다 놓고 미리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동시에 실행하도록 하긴 했는데, 분기 명령어를 만나면은 여기서 분기 명령 브랜치 계통의 명령어를 만나면은 얘가 실행하고 나면은 분기가 딴 데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얘는 인스트럭션 패치하는 애는 분기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다음 명령어를 여기다 갖다 놔요. 그 다음 명령어를. 그러니까 분기가 일어나면은 여기 갖다 놓은 명령어가 쓸모가 없어지죠. 분기가 일어나면 이제 PC 값이 바뀌니까 딴 데서 명령어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갖다 놓은 게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파이프라인으로 인한 성능 개선 효과가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알아냈어요. 이런 특징들을 19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이런 그 연구들을 해가지고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런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보자 하고 이제 개선책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새로운 구조가 뭐냐면, 여기 복잡한 것들을 다 없애자. 여기 복잡한 거 이거 없애고, 복잡한 거 없애고, 이런 것들을 없애고, 여기 단순하고 단일 이쪽을 빨리 하도록 만들자라는 거죠. 단순한 명령어를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서브루틴 호출할 때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 메모리 액세스를 좀 개선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차관의 결과, 이런 그 아이디어를 제출한 결과로 나온 게 여기 있는 리스크죠. 리스크. 그래서 이 리스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일단 범용 레지스터 수를 늘렸습니다. 범용 레지스터는 주소 레지스터나 데이터 레지스터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거죠. 연산에 임시로 사용하는 레지스터. 그래서 이 레지스터를 통해서 서브루틴 호출 명령어의 파라메터를 전달을 하도록 했습니다. 레지스터가 많아지니까 서브루틴 호출할 때 그 파라메터를 스택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레지스터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복잡한 명령어 없애고 복잡한 주소 지정 방식도 없애고 이렇게 그래서 기억 장치를 사용하는 명령어를 적재와 저장만 딱 뒀습니다. 그러니까 연산 명령어 할 때 레지스터하고 메모리 간에 연산하고 이런 거를 없앤 거죠. 연산할 때 레지스터하고 메모리를 연산하거나 이런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메모리 액세스하는 거는 로드는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로 가져오는 게 로드죠. 저장은 레지스터에 있는 것을 메모리에다 넣는 게 저장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액세스하는 것은 적재하고 저장 요 명령어만 두고 연산은 몽땅 다 레지스터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처리 명령어가 결국 연산 명령어인데 이 데이터 처리 명령어는 레지스터만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지스터만 갖고 계산을 하고 계산 결과가 나왔으면 이것을 메모리로 옮기는 건 저장 명령어를 쓰고 이렇게 해서 복잡한 주소 지정 방식 없애고 그 다음에 명령어도 복잡한 것도 이제 없앴습니다. 그래서 명령어가 간단해지니까 명령어들이 간단해졌으니까 제어 장치를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법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 장치를 하드와이어드 제어 장치를 썼습니다. 이거는 제어 장치가 조합 논리 회로로 만들어져 있어서 마이크로 프로그램 제어 장치보다 속도가 이제 빠르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명령어 파이프라인을 더 세분화합니다. 명령어 파이프라인이 80년대에는 인스트럭션 패치하고 실행 두 가지로만 구분을 했었는데 이걸 더 세분화해서 4단계, 5단계 이렇게 더 세분화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명령어 파이프라인에서 문제가 이 분기 명령어가 문제가 된다 그랬죠. 분기 명령어 명령을 미리 다 갖다 놓더라도 분기가 일어나면 갖다 놓은 게 쓸모가 없어져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분기 예측을 해서 합니다. 예측. 이게 분기가 일어날 것인지 안 일어날 것인지 예측을 해서 먼저 실행을 하는 거죠. 먼저 인출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레지스터 수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변수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다 메모리에 있죠. 변수들은 다 메모리에 배정이 됩니다. 기억 장치에 배정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컴파일러가 실행하면서 레지스터에다 옮겨놓고 실행하도록 컴파일 합니다. 근데 레지스터가 많아지니까 이 레지스터를 효율적으로 쓰도록 컴파일러 최적화 기법을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에 있는 변수를 레지스터로 옮겨놓고 가능하면 여기서 오래 쓰는 거죠. 오래 씀으로써 메모리를 조금만 액세스하도록 이렇게 하는 컴파일러 최적화 기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컴퓨터를 리스크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기존의 명령어를 줄였죠. 기존의 명령어 집합에서 복잡한 명령어들을 다 빼버렸으니 그래서 인스트럭션 셋을 줄인 컴퓨터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기존에 이제 프로세서 그룹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기존의 프로세서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명령어 집합을 줄여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리스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리스크라는 개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애들을 이걸 구별을 하고 싶잖아요. 이거를 원래 있던 프로세서 우리는 쟤랑 달라서 우리는 리스크야 이렇게 이 이름을 붙였는데 그럼 얘네들을 뭐라고 부를까? 예전에 있던 애들 이렇게 이름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명령어가 복잡하니까 이거를 시스크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컴플렉스 인스트럭션 셋 컴퓨터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직역을 해서 복잡 명령어 집합 컴퓨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제 리스크, 시스크가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이 시스크가 이 리스크를 가만 보니까 이게 좋거든요. 이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크에도 리스크 기법, 파이프라인이나 분기 예측, 컴파일러 최적화 이런 기법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보면 구별이 좀 모호하기도 하고
이 시스크가 그 프로그램 호환성 때문에 명령어 집합을 바꿀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얘가 이전 컴퓨터들 이전에 만들어진 프로세서랑 호환성이 있어야 되니까 호환성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명령어 집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어 집합은 바꾸지 못하는데 대신에 겉으로 드러난 명령어,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컴파일러가 사용하는 명령어는 이 시스크를 쓰지만 시스크 명령어를 내부적으로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이 리스크 형태로 바꿔가지고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기법들도 2000년도 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